안녕하세요. 파워운동 생략의 페피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운동의 엔진, 근육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우리가 운동을 잘 하려면 심장과 근육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죠. 근육을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훈련의 원리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훈련의 원리는 특이성의 원리가 있습니다. 이는 내가 운동한 부위에 근육만 향상이 되고 어떻게 운동했느냐에 따라 유산소냐 무산소 에너지 시스템이 향상이 되며 근육을 어떻게 수축하느냐에 따라서 근육에 대한 반응과 효과가 서로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벤치프레스를 했을 때 아니면 바이세컬을 했을 때 근육이 길이가 단축되는 것을 우리가 단축성 수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근육의 길이가 증가하는 것을 신장성 수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근육의 길이가 변하지 않는 것을 정적 수축이라고 얘기를 하죠. 웨이트 운동할 때 가장 많은 염증을 일으키는 동작은 신장성 수축이로서 근육이 늘어나면서 신전하면서 에너지를 힘을 발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육에 대한 염증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동작입니다. 두 번째 훈련의 원리는 과부의 원리로서 현재 체력 상태보다 강한 부하로 자극을 줘야지만이 근육이 향상된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피세 법칙에 의해서 운동의 빈도를 다르게 한다든지 운동의 강도를 높인다든지 운동 시간을 증가시킴으로써 현재 체력 상태보다 강한 부하로 줘야지만이 근육이 향상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운동을 중단했을 때는 가역성의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가역성의 원리는 내가 과부하로 훈련을 하지 않으면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요. 또한 1주나 2주 정도 운동을 하지 않았을 때는 최대 산소 섭취량이 감소한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지 않으면 우리 신체에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운동 중단 후에는 최대 산소 섭취량이 감소하는데 이는 혈장량이 감소해서 우리 심장의 심박출량을 감소시킵니다. 또한 운동을 안 했을 때는 근육에 있는 최대 동동맥 산소차를 감소시킴으로써 그럼으로써 전체적인 최대 산소 섭취량이 감소하게끔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운동을 12일에서 21일 동안 사이에 운동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가장 많이 감소되는 것이 최대 1의 박출량이고요. 그리고 최대 심박출량이 감소함으로써 전반적으로 심장의 기능인 최대 산소 섭취량이 감소하게끔 됩니다. 근데 이 기간이 길어지면 그러면 근육의 능력을 나타내는 최대 동동맥 산소차도 점점 감소하게끔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주 운동 안 하고 다시 운동을 시작했을 때는 자기의 체력 상태를 다시 측정해서 본인에 맞는 운동 강도를 설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기력 훈련 프로그램 할 때는 최대 산소 섭취량의 50% 이상의 운동 강도를 설정해 주시고요. 주당 3회 이상, 1회 20분에서 6분 동안의 대근육근이 포함되는 운동을 해주시면 그러면 3개월 동안 꾸준하게 하시면 최대 산소 섭취량이 15에서 20% 정도 증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최대 산소 섭취량은 우리 인간의 심장인 엔진의 CC를 나타낸다고 그랬죠. 그래서 젊은 청년을 보면 45ml가 나오고요. 장거리 선수 같은 경우는 83ml가 나옵니다. 그렇지만 심근경 환자나 폐 환자 같은 경우는 22에서 13ml 나타나기 때문에 운동 능력이 그만큼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최대산 수치량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최대산 수치량은 최대 심박출량과 최대 동정맥 산소차의 합입니다. 곱하기죠. 그래서 최대 심박출량은 심장의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심박수 곱하기 심장의 일의 박출량을 곱한 것을 나타냅니다. 최대 동정맥 산소차는 동맥과 정맥의 산소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근육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와 모세혈관의 밀도에 의해서 동정맥 산소차가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운동을 하면 미토콘드리아가 증가하고 모세혈관의 밀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최대 동정맥 산소차가 커져서 그래서 근육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산소의 양이 많아지게끔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 산소 섭취량을 증가시키려면 심박출량이 증가하거나 아니면 동정맥 산소차가 증가해야 되는데요. 단기간 3개월 동안 우리가 운동했을 때는 최대 심박출량이 먼저 향상이 되고 장기간 훈련에서 6개월 이상 됐을 때는 최대 심박출량과 최대 동정맥 산소차가 모두 증가하게 됩니다. 자, 훈련을 보면 4개월 동안 훈련했을 때는 최대 산소 섭취량 증가에 많이 기여하는 것이 최대 심박출량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32개월 정도 운동을 했을 때는 최대 산소 섭취량에 기여하는 것이 최대 심박출량뿐만 아니라 최대 동정맥 산소차도 기여하기 때문에 이렇게 43%에 대한 그런 향상률을 갖고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운동을 꾸준하게 하면 최대 심박출량과 최대 동정맥 산소차가 증가해서 최대 산소 섭취량이 증가하게끔 됩니다. 그러면 최대 산소 섭취량을 증가하는 이유는 최대 심박출량이 증가하고 최대 동정맥 산소차가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요인을 보면 일의 박출량이 증가해야지만이 최대 심박출량이 증가하고 근육의 혈류량과 모세혈관과 미토콘드리아 밀도가 증가하면 근육의 최대 동정맥 산소차가 증가하기 때문에 우리가 운동을 더 잘할 수 있는 최대 산소 섭취량이 증가하게끔 되는 겁니다. 자, 웨이트 트레이닝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적인 프로그램에 의해서 구성을 하셔야 됩니다. 웨이트 트레이닝 훈련 프로그램도 운동 강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운동 강도를 어떻게 설정해야 될까요? 자기의 최대 근력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반복 횟수에 따른 최대 근력의 비율을 측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몇 세트를 할 것인가, 2세트를 할 것인가, 3세트를 할 것인가, 그리고 얼마만큼의 훈련량을 할 것인가, 그리고 운동할 때는 운동 순서가 어떻게 돼서 어떠한 근육 부위를 향상시키는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운동 강도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최대 근력의 비율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자, 우리가 벤치프레스 한다고 했을 때 내가 1회만 들 수 있는 무게를 들었다 그러면 그 무게가 본인의 최대 근력이 됩니다. 그렇지만 내가 8회 정도 반복해서 들 수 있었다 하면 그 무게는 자기 최대 근력의 80%가 되는 거죠. 그래서 최대 근력을 평가하는 공식은 자기가 든 웨이트 무게를 100일 마이너스 2.6 곱하기 반복 횟수를 빼줘서 곱하기 100을 하면 본인이 최대로 들 수 있는 one repeated maximum 최대 근력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A씨가 50kg의 무게로 10회 반복했다면 50kg 나누기 100일 마이너스 2.6 곱하기 10회 반복, 그러면 26이 되기 때문에 75로 50kg을 나눠주면 그러면 자기에 대한 최대 근력은 67kg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웨이트를 했을 때 한 번 들 수 있는 무게가 67kg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운동 강도를 설정할 때는 내가 50% 운동한다 그러면 나에 대한 최대 근력인 67kg을 0.5로 곱해주면 33.5kg이
나의 50%의 운동 강도가 되는 겁니다. 보통 웨이트 트레이닝은 근력만 향상시킨다고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킷 유산소 웨이트 트레이닝은 근력뿐만 아니라 심장의 능력을 같이 향상시켜줍니다. 자, 서킷 유산소 웨이트 트레이닝의 방법은 최대 근력의 40에서 55%의 운동 강도로 30초간 최대로 빠르게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각 스테이션 간 15초간 휴식 시간을 두고 운동을 하면 그러면 심장의 기능과 근육을 같이 향상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운동을 할 때 팩텍 플라이를 운동하면 대흉근이 향상이 되고요. 실업 운동을 할 때는 복직근, 대퇴직근, 복사근이 향상이 됩니다. 이렇게 운동을 하면 그 운동한 부위의 근육만 향상된다는 걸 아시고 어떤 동작을 했을 때 어떤 근육이 향상되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푸시업은 대흉근, 상완삼둔근, 삼각근이죠. 그래서 웨이트 운동을 할 때는 각 스테이션마다의 발달되는 근육을 인지하시고 운동을 하시면 좋습니다. 자, 오늘은 운동의 엔진인 근육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근육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훈련의 원리인 특이성의 원리, 과부하의 원리, 가역성의 원리를 활용하셔서 멋진 몸매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